정불사는 코웃음 치고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흥, 송편 같은 녀석. 이 일초는 내가 가르친 역수행주라는 일초이니 반격해 와야 돼. 잊지 않았겠지? 그는 두 무릎을 구부리고 왼손을 아래서부터 위로 쳐올렸다. 석파천은 역수행주라는 이름을 듣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역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왼손을 쳐올렸다. 정불사는 호통을 내질렀다. 틀렸어. 그렇게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석파천의 왼손 손바닥이 자기 왼손 손바닥에 와 닿으려고 하지 않는가. 정불사는 흠칫했다. 저 녀석의 내력이 나보다 강한 것 같던데 내력을 겨루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왼손을 즉시 거두어들이고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다. 기봉돌기라는 일초였다. 석파천도 따라서 기봉돌기라는 초식을 펼쳤다. 그는 삼성의 공력을 돋우고 있었다. 정불사는 석파천의 장력이 벼랑간 칼날처럼 뻗쳐나오는 것을 느끼자 속으로 의아하게 여기면서 초식을 일변시켰다. 석파천은 배운 초식을 상대방과 같이 펼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점점 더 강한 공력을 쏟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싸우기를 5, 60초가 지났다. 석파천은 공력을 쏟는 요령이 생기게 되어 일권, 일장의 획획, 바람소리까지 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정불사는 상대방의 내공이 웅후하면서도 요상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상대방이 절정의 고수인데도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다시 10초를 겨루었는데 정불사는 석파천의 손길을 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다행히 모방만 일삼는 석파천이 의표를 찌르는 공격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상대방의 공격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재빠른 변화만을 일삼고 있었다. 다시 수초를 싸웠다. 갑자기 정불사는 원을 그리며 비스듬히 후려쳤다. 이는 흑좌흑우라는 초식으로 상황에 따라 오른손을 쓰든가 왼손을 쓰는 것이었다. 이제는 흉내를 내지 못하겠지. 아니나 다를까 석파천은 상대방이 두 손을 연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모방하기가 어려워서 물었다. 왼쪽을 공격하시겠소? 아니면 오른쪽을 공격하시겠소? 정불사는 껄껄 웃었다. 하하. 어디 맞추어 보게. 그는 연신 두 손을 흔들어댔다. 석파천은 속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한 그는 곧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손에 똑같이 공력을 돋우고 정불사의 두 손을 한꺼번에 후려치려고 했다. 정불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흑좌흑우라는 초식의 오묘한 점을 살리지 못하는 석파천이었지만 역좌역우 두 손으로 뻗어내는 공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정불사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두 손을 허공으로 쳐들었다. 이는 천황탁탑이란 일초인데 원래는 허공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공격하는 수법이나 석파천이 자기 흉내만 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식을 펼쳐 석파천의 엄청난 장력을 피해보자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정불사의 그와 같은 변화의 이치를 모르고 역시 천황탁탑이란 일초를 펼쳤다. 두 사람은 벌을 선 아이처럼 두 손을 허공으로 뻗친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불사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석파천은 역시 상대방에서 저기를 보이지 않자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선실문에 기대어 서 있던 수아도 이 광경을 보고 방긋 웃었다. 노파는 대뜸 비난했다. 늙은 것이 염치를 모르는군.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비겁한 수단으로 어린 사람을 기만하다니. 정불사는 자기의 임기응변에 득이양양해하고 있던 참이라 그런 비난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헤헤헤. 이 녀석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내력을 써서 이 녀석의 목숨을 빼앗을 필요가 없지 않소? 노파는 다시 비웃음에 찬 한마디를 던지려고 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배가 크게 요동을 치면서 하류로 치달았다.
알고 보니 이곳의 강목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물줄기가 10분 새차지고 있었다. 정불사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하하. 소취 병나도에 다 왔소. 손녀인 수아와 이 송편 녀석을 데리고 병나도로 올라가서 며칠 놀다 가도록 하시오. 노파는 안색이 변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안 간다. 죽었으면 죽었지. 도깨비 같은 섬에 발을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겠다. 정불사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며칠 묵고 간다고 안 될 것이 없지 않소? 몸도 불편하니 푹 쉬어가도록 하시오. 아마 굉장히 편할 거요. 노파는 버럭 고함을 쳤다. 편하기는 개방귀가 편해. 황급한 나머지 거칠은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파도는 사납기만 했다. 석파천은 정불사의 시선이 가는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앞쪽 오른편 강복판에 파란 산봉우리가 보였다. 어떻게 보면 팽이를 엎어놓은 것 같았다. 정불사는 사공에게 명했다. 저 섬에 배를 대게. 사공은 공손히 대답했다. 예, 나으리. 정불사는 닻을 든 채 뱃머리에 가 섰다. 섬에 닿는 즉시 닻을 던질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영감님, 저 할머니께서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억지로. 바로 이때 노파는 벼랑간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수아의 팔을 잡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정불사는 크게 외쳤다. 안 돼. 재빨리 손을 뻗어 붙잡으려고 했으나 노파와 수아는 첨벙하니 강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물방울을 튕겼다. 석파천은 깜짝 놀랐으나 배에 있는 널판지를 쥐고 역시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힘껏 배전을 차며 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보다 늦게 뛰어들었으나 두 사람의 곁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 역시 자맥질은 전혀 먹통이라 강물을 들이켜 오른손으로 널판지를 잡고 왼손으로 허우적거리던 끝에 노파의 머리칼을 움켜잡을 수 있었다. 혹시 놓칠세라 꼭 붙잡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세 사람은 거센 강물을 따라 곧장 흘러갔다. 거센 강물에 한동안 휘둘리게 되어 석파천은 많은 물을 들이켰다. 이제는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졌다. 바로 이때 허리가 그 무엇에 세차게 부딪혔다. 알고 보니 바위가 아닌가. 그는 크게 기뻐하며 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서 노파를 잡아당겼다. 다행히 노파는 여전히 손녀를 두 팔로 안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았다. 10장쯤 앞쪽에 육지가 어렴풋이 보였다. 석파천은 첨벙거리며 육지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어느덧 마른 땅에 이르자 노파가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무례한 녀석아, 감히 이 노파의 머리칼을 잡아당겨. 그런 버르장 머리 없는 행동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으나 사과를 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노파는 다시 투덜댔다. 내 녀석은. 왁. 말을 하다 말고 그녀는 많은 물을 토해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수아가 민망한 듯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 오라버니가 우리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우리들은 이미. 그러다가 그녀도 물을 토해냈다. 노파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 녀석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셈인가? 그렇다면 나의 머리칼을 잡은 행동을 용서해주지.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구하려는 급한 마당에 무슨 수는 쓸 수 없겠어요? 그녀는 그윽한 시선으로 석파천을 바라보고 말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 고마웠어요. 이때 그녀는 석파천에게 안겨 있었다. 두 쌍의 눈동자는 한 자도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감히 마주 쳐다보지 못했다. 사실 그녀들 조소는 석파천의 옷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토해보았자 더 젖을 것이 없었지만 수아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미안한 눈치였다. 이때 노파는 자기네들이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자, 이제 내려놓아 주게. 이곳은 자연도라는 곳인데 그 노괴가 살고 있는 곳과는 가까워서
그 말은 정불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석파천은 대답을 하면서 그녀들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숲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녀석은 10중 8구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 반드시 그 녀석을 잡아야 해.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불사가 쫓아왔소. 나직이 속삭이면서 그는 두 사람을 안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곧이어 풀을 밟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덤불 옆을 지나갔는데 그들은 바로 한 노인과 한 소녀였다. 석파천은 그들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정불사가 아니고 바로 정불삼과 정당이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야단났어요. 정셋째 할아버지입니다. 노파는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다. 자네는 왜 그토록 겁을 집어먹고 있는가? 그들 조소는 자네에게 무공을 전수하지 않았는가? 석파천은 나직이 말했다. 정셋째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띵땅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를 꽁꽁 묶어서 강물로 던졌던 것인데, 마침 두 분이 타고 있던 배가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그 배로 떨어진 것이지요. 마침 그 배가 없었다면.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떨어졌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지금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네. 석파천은 인정했다. 예, 예. 석파천은 어제 정당이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던 일이 떠올라 여전히 두려운 안색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노파는 처연히 말했다. 내가 주화인마만 되지 않았더라면 그까짓 정불삼쯤이야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지. 그가 감히 자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볼까? 그를 이곳으로 불러와 보게. 수아는 말했다. 할머니, 아직 무공을 회복하지 못하셨으니 잠시 정씨 형제를 피하도록 해요.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 겨루어도 늦지는 않아요. 그 노파는 화를 내며 말했다. 빌어먹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단 말인가? 수아는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주화인마가 되었으니 빨리 치료를 한 후에 시원하게 복수를 하면 될 거예요. 너무 화를 내시면 건강에 해로우니 마음을 편히 잡수세요. 노파는 분연히 말했다. 오늘 내가 강물을 들이키다니 나 사소치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깡그리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녀는 화가 나는 듯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석파천은 정불삼이 듣게 될까 두려워 급히 말했다. 할머니, 그들이 들으면 큰일 나니 참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공력을 주입시켜드리죠. 그는 사노파의 대답을 듣지 않고 웅기행공하여 손을 그녀의 영태열로 가져갔다. 내력이 주입되자 사노파는 더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